제가 어지간하면은 강의 자료를 제 손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대놓고 남의 강의 자료를 쓰는 거는 거의 드문 일이거든요. 드문 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쓰겠습니다. 네, 조금 쓸 거고, 보니까 이분이 직접 강의를 한 영상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공개를 해놓은 것 같은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요거를 잠깐 띄워볼게요. 우리 강의 일정인데요. 우리 중간고사 찍고서 모바일 로봇으로 넘어와가지고 좀 로컬리제이션,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 내지는 뭐 약간 베이지안 필터 같은 내용도 좀 들어가 있었는데, 요거를 가지고 전반적인 틀을 좀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지난주에는 간단하게 패스 플래닝 알고리즘을 몇 개 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ICP를 해서 뭐 매핑이라던가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진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잡으려고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슬램을 들어갈 겁니다. 슬램을 들어갈 건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고, 그 중에서 칼만 필터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면은 3시간으로 끝낼 거고, 3시간으로 안 된다 하면은 조금 더 해서 12일까지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가지고 뭐 마지막 프로젝트까지는 아니어도 좀 마무리하는 과제를 한번 낼 것 같은데, 그것까지 할 생각을 하면은 좀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좀 빨리 끝내봅시다. 빨리 끝내보는 걸로 하고, 그러고 빨리 끝내고 마지막 과제를 하나 내보는 걸로 하고 그렇게 끝내볼게요 한번. 네, 그래서 요런 일정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그래서 보통 슬램을 하면은 보통 3가지를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칼만 필터를 기반으로 하던가, 아니면은 파티클 필터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래프 기반으로 하던가. 근데 칼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베이지안 필터랑 좀 관련이 있고, 특히 뭐 가우시안 모델에 대한 거, 요런 거랑 좀 관련이 될 것 같고, 파티클 필터는 좀 몬테카를로, 뭐 이렇게 샘플을 쫙 뿌려놓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서 뭐 디스트리뷰션을 추정을 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사용을 하는 게 파티클 필터인데,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지어지고, 그래프는 뭐 말 그대로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관련이 있는데, 이게 뭐 슬램 과목이었으면은, 이게 모바일 로봇을 하는 과목이었으면은 뭐 이거 중에 2개나 3개를 커버를 했겠지만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선택을 한 게 저는 이겁니다. 칼만 필터입니다. 파티클 필터는 제 생각에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는 거, 옛날에 이거 언제 컴퓨터 비전에선가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대학원 컴퓨터 비전에서 한번 했었는데, 하여튼 그 개념만 알면은 이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프 슬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무 고난이도로 가요. 이거는 너무너무 고난이도로 갑니다. 애초에 이거는 그리드맵 기반이 아니라 좀 그래프 기반으로 애초에 처음부터 좀 쌓아왔었어야 가능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프 기반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칼만 필터를 가지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면은, 일단 칼만 필터에 대해서, 요거는 베이지안 필터,
우리가 이미 그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에서 이미 좀 다뤘던 개념이에요. 근데 요 베이지안 필터에다가 가우시안이라는 어썸션만 넣어주면 돼요. 가우시안 어썸션이랑 뭐 리니어 모델 같은 거 요런 내용을 조금 얹어주면은 그거는 칼만 필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랑 뭐 다음 시간까지 하게 될 게 이 베이지안 필터 뭐 프라이어랑 라이클리후드랑 포스테리어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다시 프라이어로 넣어서 이렇게 이터레이션이 돌아가는 거, 그거를 베이지안 필터라고 할 건데, 우리가 지난번에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 때 봤던 거 보면은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을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지 않았고 그냥 벡터나 아니면 행렬 가지고 직접 표현을 했잖아요. 뭐 거기에 뭐 가우시안에 대한 뮤나 시그마를 가지고 표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유니폼으로 어사인 해놓고 계속 곱해 나가면서 그냥 업데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다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꼴이 좀 간단해집니다. 우리가 확률 분포를 하나하나 모든 지점에서 다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균이랑 코베리언스만 가지고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계산이 되나, 실제로는 계산이 간편해지는데 그 간편한 꼴이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들어갈 거고, 뭐 리니어 모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예요. 보통 줄여서 EKF라고 하는데, 이 리니어 모델의 가정이 깨져서 만약에 모델이 넌리니어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내용이 EKF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슬램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EKF 슬램을 할 건데, 뭐 앞에서 그냥 칼만 필터를 가지고 뭐 칼만 필터 내지는 EKF 가지고 그냥 로컬리제이션만 하다가 그 로컬리제이션을 이제 매핑까지 같이 넣어서 슬램으로 바꾸려면은, 요거는 이제 로봇의 기본적인 스테이트에다가 맵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칼만 필터를 돌리면 그게 슬램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흐름으로 갈 겁니다. 요런 흐름으로 이제 남은 시간을 가고 그렇게 종강을 하게 될 거예요. 만만하지 않을 것 같네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근데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뭐 슬램 뭐 하여튼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 자료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세팅을 해 놓을 거예요. 뭐 로봇의 스테이트를 디스크리타이즈를 할 거예요. 그냥 딱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 그 다음 스텝에서의 정보, 그 다음 스텝에서의 정보, 이렇게 한 이터레이션을 한 번 거듭을 하면서 진행을 시킬 거라는 의미에서 디스크리트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를 둘 거고, 이건 타임에 대한 디스크리트예요. 로봇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 로봇의 상태만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맵까지 추가를 하면서 슬램으로 바꿀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로봇 상태라고 합시다. 이따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컨트롤 인풋을 둘 거예요. 요것도 예를 간단히 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의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매저가 있을 거예요. 네, 요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예전에 로컬리제이션,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에서 이런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1D로 디스크리타이즈드 된 포지션을 주고 로봇이 딱 어디에 있을 때 이 로봇의 위치를 이렇게 두고 거기서부터 측정을 한 어떤 랜드마크까지 측정을 한 어떤 메저먼트가 주어지고, 여기서부터 뭐 몇 칸 움직일지에 대한 컨트롤 인풋이 주어져서 이거를 뭐 이렇게 1D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프라이어 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 센서 매저로부터 뭐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거 두 개를 곱해서 뭐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고, 이거를 거듭해서 점점 모아 나가면은 이제 로봇의 위치를 점점 특정을 해가는, 점점 높은 확률로 특정을 해가는
그런 거를 봤었잖아요. 그거를 1D로도 보고 2D로도 보고 과제도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같이 해놓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이제 프라이어가 되는 거죠. 우리의 프라이어 분포. 빌리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저번에 빌리프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빌리프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그냥 뭐다? 지금 현재 로봇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지금 로봇이 어느 위치에 있을까에 대한 게 빌리프로 들어올 거고, 일단 프리딕션은 제치고 커렉션부터 봅시다.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합시다. 프리딕션부터 봅시다. 컨트롤 인풋이 주어졌을 때, 이제 컨트롤 인풋이 주어지고, 그리고 직전 스텝에서의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제 로봇은 옮겨가겠죠. 옮겨갈 건데, 제가 과제에 그거를 넣었었죠. 맞나? 이제 로봇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존재한다. 그래서 얘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제 딱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일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러면은 직전에 구했던 포스테리어를 가지고 다음 스텝의 프라이어로 만들 텐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시프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확률을 가지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제 가능한 모든 이동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 입력이 딱 주어졌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어떤 확률 분포를 갖고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일단 프리딕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프리딕션에는 직전 스텝의 스테이트랑 현재 들어온 메저먼트, 현재 우리의 컨트롤 인풋만 가지고 일단 프라이어를 만드는 거죠. 이제 다음 스텝의 새로운 프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를 달았는데, 이 바를 가지고 얘를 프라이어로 놓고, 요거 좀 지울게요. 얘를 프라이어로 놓고, 현재 시점에 프라이어로 놓고, 이제 메저먼트로부터 들어온 라이클리후드가 있죠. 그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포스테리어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라이어에다가 실제 메저먼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시켜서 이제 좀 더 향상된 우리의 확률 분포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모르겠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차원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뭐 x1, x2라고 할게요. 그래서 로봇의 위치를 x라고 할 건데, 이게 뭐 첫 번째는 여기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동을 할 거고, 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할 거고, 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할 거고,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2차원 로봇이고 1번부터 출발을 해서 1, 2, 3, 4로 간다 쳐요. 여기 있는 1, 2는 그냥 디멘션에 대한 1, 2예요. 여기 달려있는 1, 2, 3, 4는 현재 그 로봇의 그 스텝이에요. 스텝. 이렇게 한 칸 한 칸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맨 처음에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로봇이 요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어떤 시점에서 현재 위치에다가 우리가 제어 입력을 줄 거예요. 너 이만큼 이동해.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해서 저만큼 이동을 해. 라고 하면은 실제로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잠깐, 아까 이거 노테이션 어떻게 썼지? 하나 추가를 하는구나. 얘를 플러스 1로 맞추네요. 이거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스텝에서 구하는 거니까 첫 번째 위치로부터 이제 그 다음 제어 입력이 들어와서 로봇이 실제로 요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 로봇이 움직일 때, 여기에 어떠한 확률에 대한 정보가 없이 그냥 딱 디터미니스틱하게 움직여요. 우리가 딱 움직이라고 한 그만큼만 딱 움직여. 그러면은 뭐 더 할 것도 없죠. 더 할 것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노이즈를 살짝 추가할 겁니다. 아, 너무 짬뽕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다. 잠시만요. 노테이션을 한 번만 확인하고 올게요. 엡실론이랑 델타를 쓰는구나. 어디야? 여기에 노이즈가 들어가요. 노이즈. 그래서 이 노이즈는 예를 들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시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러면은 로봇이 처음에 여기에 있다가 이제 U2만큼 한 발짝 이동을 할 텐데, 얘는 어떻게 돼요? 심지어 화이트 노이즈니까 요런 어떤 분포를 가질 거예요. 중심은 여기일 거예요. 중심은 딱 여기일 텐데, 중심은 여기이겠지만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확률 분포가 생기겠죠. 요렇게 확률 분포를 가질 겁니다. 그 2차원의 코베리언스를 그냥 원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확률 분포가 그 완전 동그라미로 생겨 있는 거죠. 이거를 회전시킨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기 확률이 제일 높겠지만 거기를 주변으로 해서 조금 랜덤하게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확률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의 베리언스, 코베리언스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은 여기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베리언스를 가지고 위치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나 다시 설명해야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차곡차곡 잘 쌓아야 돼요. 다른 분은요? 괜찮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이제 현재 시점에 메저먼트가 들어올 건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GPS를 가지고 있어요. GPS는 뭐예요? 위성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로봇의 딱 정확한 위치를 추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의 위치가 그대로 나와. 현재 시점의 위치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만약에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래 실제로 이거 좀 확대해서 그려야겠다. 실제로 로봇이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요런 확률 분포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GPS로 매저를 했더니, GPS로 실제로 매저를 해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정확하다고 쳐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정확하다 치면은 여기가 만약에 측정이 됐어. 그럼 실제 로봇은 여기에 있는 거죠. 실제 로봇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만큼이 아마도 에러가 들어왔었던 거죠. 요만큼이 에러가 들어와서 실제 로봇은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 만약에 Z2가 여기로 들어왔다면 요게 곧 X2 자체가 되겠죠. 우리가 측정하는 센서가 완벽해. 이 GPS가 에러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로봇의 실제 위치는 여기일 거고, 따로 베리언스도 안 같겠죠. 완전히 퍼펙트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얘도 어떤 노이즈를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리고 그 노이즈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쳐요. 그래서 만약에
Z2가 여기 들어왔어. Z2가 여기 들어왔어. 그러면 이 Z2에 대해서 또 동일한 만큼의 코베리언스가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Z2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 Z2를 중심으로 하고, 실제 로봇이 존재할 확률, 우리가 이 메저먼트만 봤을 때, 일종의 라이클리후드죠. 지금 현재 GPS의 메저먼트가 들어왔을 때, 이 로봇이 위치할 확률은 아마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프리딕션을 통해서 얻어진 프라이어 분포는 요거예요. 요거. 지금 점이랑 원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2차원의 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2차원의 그 동산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어 분포가 이렇게 주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GPS로부터 주어진 라이클리후드도 이렇게 동산이 하나 있을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뭐 이렇게 써도 되나? 앞에서 어떤 노테이션 썼지? 그쵸, 이렇게 썼네요.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주어질 거고, 프라이어는 정확히 말하면은 프리딕션까지 수행을 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가지 정보를 잘 합쳐서 지금 시점에 포스테리어를 하나 구하겠죠. 포스테리어가 구해지면 아마도 여기 어디쯤이 될 거예요. 여기 어디쯤이 중심이 되고, 베리언스는 살짝 줄어들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이거 너무 복잡하게 그렸다. 그래서 어딘진 모르겠지만, 어딘지 아직은 몰라요. 우리의 빌리프를 이렇게 우리가 프리딕션 했던 거랑 라이클리후드를 곱해서 이렇게 구하면은 저렇게 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1D에서 예를 들었다면은 딱 요거였죠. 우리의 프라이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우리의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그때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어요. 우리의 포스테리어는 그 사이로 이렇게 두 개를 실제로 곱해보면 그 사이로 나타나고, 분산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왜냐면은 로봇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분산, 우리가 로봇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을 때 가지고 있던 그 분포랑 라이클리후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센서 모델의 그런 언서튼티, 그거 두 개가 합쳐짐으로써 얻어지는 이 포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항상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게 여기도 나타나겠죠. 실제 프라이어에서 가지고 있던 분포의 분산이랑 이 라이클리후드가 가지고 있는 분산이랑 그거 두 개가 곱해지면서 이렇게 좀 더 작은 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로봇이 E3라 기대가 되는 위치는 원래 출발은 여기였어요. 출발은 여기였는데 우리가 컨트롤 인풋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컨트롤 인풋을 대입을 하자면 여긴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컨트롤 인풋만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섞여 있었죠. 델타만큼, 엡실론만큼, 요만큼의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런 원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 메저먼트도 들어왔어요. 메저먼트가 여기로 딱 들어왔어요. 요 값이 딱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 센서가 완벽하다면은 로봇은 여기에요. 이 메저먼트가 완벽하다면 로봇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메저먼트도 완벽하지 않아서 요 메저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로봇이 존재할 확률이 또 요렇게 존재해.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종합을 해야 되죠. 그 두 개를 종합을 해서 그게 포스테리어라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어 입력으로부터 예측을 한 곳, 우리가 센서 모델로부터 예측을 하는 곳, 그 두 가지를 종합을 하면 적절히 그 중간 어디인가 위치를 하게 될 거고, 분산은 조금 줄어들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설명할까요?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 반응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림으로도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제 T라고 썼죠?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합시다.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끝나냐면은 우리의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하는 데서 끝나요. 우리의 포스테리어라고 함은 이거 1 말고 두 번째부터 할게요. 뭐냐면 그 직전 그 한 번 앞에서의 로봇의 위치가 일단 주어져야 되고 거기에서 로봇이 얼만큼 이동했는지에 대한 컨트롤 입력이 주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주어져야 돼요? 그때 측정을 한 정보도 주어져야 돼요. 센서로부터 측정한 정보. 요거는 심지어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다. 요거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다시 쭉 풀어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스텝은 끝났고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프리딕션을 한번 해야 돼요. 뭐가 주어지냐면은 이 앞에 요게 일단 주어져요. 일단 직전 스텝에서 마지막까지 계산했던 그 빌리프를 들고 올 거고 여기에 컨트롤 입력이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그 직전 스텝까지 계산을 한 확률 분포를 들고 오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로봇이 얼만큼 이동할지에 대한 컨트롤 입력이 주어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 실제로 계산은 어떻게 한다? 정의는 이렇게 되죠. 앞에 로봇의 바로 직전 위치가 주어지고 제어 입력이 새로 들어왔을 때니까 이거 실제로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아까 그 식을 그대로 가져와 봅시다. 잠깐만 잘못 쓴 것 같아. 여기가 잘못 썼다. 요거죠 요거. 요거를 어떻게 구한다? 요렇게 구하는 겁니다. 요거 그냥 놓고 보면은 요거랑 요거 놓고 보면은 사실 그냥 이거잖아요. 요거를 구하는 건데 요거를 전체 C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날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B까지 빼면은 그냥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날리는 거죠. 그냥 마지널라이즈 하는 거죠. 마지널라이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식은 사실 그냥 마지널라이즈예요. 조건부 확률 가지고 마지널라이즈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자면은 요게 뭐예요? 그 앞에서 구했던 이제 최종 정보, 앞에서 구했던 최종 정보를 일단 넘겨봤죠. 그리고 그 넘겨받은 걸 바탕으로 로봇이 움직일 수 있어요. 로봇이 U3만큼 움직일 건데 요게 아까 요 모델을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뭐예요? 그냥 표준 정규 분포겠죠. 표준 정규 분포일 거예요. 정확히 조금만 더 정확히 쓰자면은 x3 빼기 x2가 0이랑 1을 따르는 그런 표준 정규 분포가 될 거예요. 둘 사이의 차이가 사실 U3잖아요. 요거 두 개 사이가 U3인데 U3 플러스 입실론 T일 텐데 입실론 3일 텐데 어쨌든 그거 두 개가 지금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요거 자체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봇 모델에서 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봇 모델이라 하면 요만큼을 말하는 겁니다. 요만큼. 로봇이 저만큼 움직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만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째 아까보다 내용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다? 그래서 프리딕션은 이겁니다. 프리딕션은 뭐다? 그 앞 스텝에서 이 앞에서 구했던 최종 정보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로봇이 이동을 할 거라는, 얼마만큼 이동을 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는 로봇이 이만큼 이동할 건데 그게 확률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로봇이 출발을 했을 확률 분포는 이렇게 존재해요. 로봇이 출발했을 확률 분포는 이만큼 존재하고, 요게 x2에서 출발을 해서 u3만큼 더해져서 x3로 올 텐데, 요거의 확률 분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커지죠. 살짝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은, 만약에 로봇이 완벽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똑같은 확률 분포를 그냥 시프트만 시킬 거예요. 로봇이 만약에 똑같이 움직인다, 우리가 의도한 그만큼 그대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로봇이 이동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베리언스가 그대로 올 거예요. 지난번에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에서 했었죠. 그 베리언스 그대로 옮겨올 텐데, 지금은 로봇이 그게 아니라 좀 변화할 수 있죠.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베리언스가 조금 커집니다. 뭐에 의해서? 이 엡실론에 의해서 베리언스가 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따 다 유도할게요. 근데 이 확률 분포를 실제로 어떻게 구한다? 얘가 뭐 실제로 로봇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로봇이 실제로 여기 있다가 요만큼 이동할 수도 있고, 거기를 주변으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죠. 로봇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을 해서 요만큼 변할 수도 있죠. 로봇이 실제로 여기 있었는데 여기로 와서 요만큼 변할 수도 있죠. 그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원래 빌리프, 여기죠, 여기. 원래 빌리프랑 그거로부터 실제로 이동을 하는 그 확률 분포랑 그거 두 개를 곱해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리딕션.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이동하라는 만큼 이동할 건데, 그 이동이 실제로 확률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그 두 개를 같이 반영을 해서 이제 이동하기 전에는 이랬는데 이동한 다음에는 요런 분포를 가질 거야 라고 일단 한 스텝 프리딕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프리딕션을 해서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한 스텝 프리딕션을 한 게 여기야. 한 스텝 프리딕션을 한 게 여기고, 이제 메저먼트가 들어옵니다. 여기로 메저먼트가 딱 들어오면은 이 메저먼트가 가지고 있는 모델이 또 있죠. 메저먼트가 완벽하다면은 없었겠지만 메저먼트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히 쓰면은 Z3는 X3에 델타3만큼 섞인다고 했는데, 이 델타가 표준 정규 분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요런 게 됐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라이클리후드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메저먼트만 봤을 때 로봇이 센서로부터 측정한 거, 예를 들면 GPS를 측정을 했는데 GPS가 이만큼 여기라고 딱 찍어줬으면은 GPS라는 게 부정확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또 확률 분포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는 앞에서 프리딕션을 해서 가지고 있던 이 확률 분포랑 지금 메저먼트로부터 들어온 이 라이클리후드랑 그 두 개를 곱함으로써
한 왠지 여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죠? 요쯤 찍히는 우리의 포스테리어가 생기는 겁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구한다? 라이클리후드랑 여기에다가 앞에서 구한 프리딕션의 분포를 다 곱해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하면은 요렇게 생깁니다. 얘도 분산이 있죠. 얘도 이만큼의 분산이 있어요. 얘도 이만큼의 분산이 있는데 얘의 분산은 무조건 두 개 중에 작은 것보다 더 작아져야 돼요. 우리의 관측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성은 무조건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원이 좀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커렉션이라고 부르죠. 커렉션. 그러니까 메저먼트가 들어오기 전에는 로봇이 이만큼 이동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실제로 메저먼트가 들어온 걸 보고 그러면 우리 이 메저먼트를 반영을 해서 원래 메저먼트 없을 때는 요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메저가 이쯤 들어왔으니까 그거를 반영을 하다 보면 저렇게 옮겨지잖아요. 그래서 그 옮겨지는 거 메저먼트로부터 우리의 그 확률 분포를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커렉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보이나요? 좀 괜찮아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할까요?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38분. 이거를 한번 볼까요? 뭐냐면은 EKF 결국에는 칼만 필터예요. 칼만 필터고 그냥 간단하게 약간 모티베이션만 주는 거예요. 모티베이션만 주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은 쭉 가면서 선이 3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검은색 선은 뭐냐면 우리가 컨트롤 인풋이 들어오잖아요. 로봇을 요만큼 움직여 그거를 그냥 적분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관측을 우리가 이 초록색이 랜드마크가 돼서 로봇이 저 초록색을 보고 나의 위치를 추정을 할 텐데 그거를 반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제어 입력 로봇아 너 요만큼 움직여를 매 스텝 반복을 할 건데 그거를 그냥 적분만 한 거야. 적분만 하니까 아무래도 오차가 누적이 돼요. 이게 예전에 얘기했던 그 오도메트리라는 거죠. 그냥 누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확할진 몰라도 점점 그 오차가 누적이 되면서 실제 경로랑은 멀어져요. 파란색이 실제 경로예요. 로봇의 실제 경로고 빨간색이 뭐냐면 칼만 필터로 추정을 해가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게 출발을 할 때 보면은 여기 빨간색을 보시면은 로봇이 일단 어디 있는지 되게 정확하지 않죠. 그리고 그 로봇의 위치에 대한 코베리언스, 빌리프가 가지고 있는 코베리언스를 이렇게 타원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출발을 하면은 계속해서 로봇이 초록색 점을 관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관측한 초록색 점들로부터 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코베리언스가 점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이제 오도메트리는 아직까진 비슷하지만 오도메트리는 이제 점점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칼만 필터로 추정하고 있는 위치는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죠. 점점 베리언스도 점점 작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관측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빌리프가 점점 정확해져 나가는 거죠. 우리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 때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 나가서 네, 실제 로봇의 위치를 저렇게 추정을 한다. 네, 그런 게 되는 거고 요거를 가지고 슬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여기 보면은 로봇도 이렇게 빨간색을 가지고 있잖아요. 로봇이 가지고 있는 빨간색은 이제 로봇의 위치에 대한 베리언스가 되고 여기는 뭐냐면은 원래 몰라요. 지금 로봇은 이 초록색 점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관측할 때마다 그 장애물의 위치도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의 위치가 지금 여기쯤에 있을 확률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관측을 하면 할수록 점점 줄어들죠. 근데 또 관측 못하면 또 다시 그거 되고요. 네, 요렇게
그러니까 로봇의 베리언스가 다시 커지다가 관측이 되니까 뭐 아주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장애물의 위치도 점점 확실해지죠. 이 장애물 처음 해볼 땐 몰랐지만 같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로봇의 베리언스도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을 계속 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 주어진 맵도 점점 더 정확해지는 거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로봇의 위치도 점점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로봇이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지는 뭐 적당히 플래닝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로봇이 뱅글뱅글 돌고 있죠. 요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 요런 거 하는 건데, 그냥 저번에 했던 거는 히트맵으로 보여줬을 뿐이고 이번에 하는 거는 가우시안 분포일 뿐이에요. 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맵도 업데이트를 하고 로봇도 업데이트를 한다, 요런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하는데 1D로 진짜 간단하게 해봅시다. 가우시안도 안 써볼게요. 그냥 매스 펑션 가지고 해볼게요. 근데 이러면은 마르코프 때랑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가능한 스테이트로 이렇게 해봅시다. 딱 로봇의 위치가 딱 5개야. 로봇의 위치가 딱 5개가 존재하고, 이렇게 줘볼게요. 현재 시점에서 로봇이 있을 확률이 이렇게 된다 쳐요. 그럼 우리의 빌리프죠. 일단 프리딕션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 스텝에서 이제 포스테리어 딱 구한 게 여기까지예요. 구한 게 여기까지고, 우리가 만약에 한 스텝을 프리딕션을 할 거예요. 한 스텝을 프리딕션 할 건데, 아 이거 왜 자꾸 벡터로 쓰냐? 스칼라로 바꿀게요. 더 쉽게. 요렇게 될 거예요. 일단 U1이 플러스 한 칸으로 주어졌다고 합시다. U1이 플러스 한 칸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엡실런 1은 이런 확률 분포를 따른다 쳐요. 어떤 확률 분포냐면은 이렇게 해볼까요? 요런 확률 분포를 따라요. 그러니까 로봇은 현재 위치로부터 우리가 이동하라는 만큼 이동을 할 건데, 그것만큼 갈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프리딕션을 한번 해봅시다. 프리딕션을 구해보는 거예요. 아직 메저먼트는 들어오지 않아요. 메저먼트는 하나도 없고 그냥 직전 시점의 위치에서 한 스텝 더 가는데 플러스 1만큼 갈 건데, 요런 랜덤을 따라요. 요런 노이즈가 섞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x2에 대한 빌리프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프리딕션만 한 거. 그러면은 일단 로봇이 여기에 있을 확률은 없죠. 로봇이 여기에 있을 확률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일단 한 칸은 이동을 하는데, 한 칸 이동할 수도 있고 2칸 이동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요게 각각의 확률이 8분의 1, 8분의 1이 될 거예요. 만약에 1번 위치에 있다가 한 칸 이동하면은 8분의 1이고 2칸 이동할 수도 있죠. 8분의 1,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요. 차라리 저렇게 구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나 여기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나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4분의 1, 4분의 1이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나 여기로 올 수도 있죠. 그게 또 다시 8분의 1, 8분의 1이 되죠. 약간 빼뚜룩하게 썼는데 여기고 여기고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출발로 해서 우리가 x2가 존재할 우리의 프리딕션을 구해보자면은, 일단 2에 있을 확률은 8분의 1이에요.
3에 있을 확률은 얘 더하기 얘예요. 얼마냐 그럼? 8분의 3. 4에 있을 확률 8분의 3. 5에 있을 확률 8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아직 이동하기 전에는 요런 분포라고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요만큼 랜덤을 타잖아요. 우리가 이동을 하긴 하는데 랜덤을 좀 타요. 그러니까 랜덤이 없었다면은 얘가 그냥 이렇게 한 칸 이동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죠. 이 x가 실제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나 여기로 도착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나 여기로 도착할 수도 있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여기나 여기로 도착할 수 있잖아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어떻게 구해요? 애초에 여기에 있을 확률들을 알고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이동을 할지에 대한 확률도 알고 있으니까, 그 빌리프를 우리가 프리딕션을 해보자면은, 프리딕션을 하면은 요렇게 바뀔 거예요. 요렇게 바뀝니다.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서 커렉션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1, 2, 3, 4, 5, 1 확률이 아까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이에요. 지금 아직 메저먼트는 들어오기 전이에요. 메저먼트는 없고, 이제 여기서 메저가 한번 들어와 볼게요. 이제 Z라는 메저가 들어올 건데, 얘는 실제 로봇의 스테이트에다가 또 나름 노이즈를 또 갖고 있어. 근데 이 노이즈가 이번에는 얘도 확률 분포를 따르는데, 어떻게 해볼까? 얘는 마이너스 1 또는 0이라고 합시다. 그대로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조금 깎여서 측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측정이 된 값이 4가 들어왔어. 4. 실제로 4가 측정이 됐어. 그러면은 우리의 라이클리후드를 구해볼게요. 우리 라이클리후드를 구해보면은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4가 들어왔으니까, 잠깐만, 요렇게 되겠죠. 실제 위치가 4일 수도 있어요. 실제 위치가 5였는데 4가 측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라이클리후드는 요렇게 나오죠. 따라오고 있나요? 괜찮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를 종합을 해서 커렉션을 합니다. 포스테리어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프리딕션에다가 라이클리후드를 곱하면 된다. 곱하면 돼요. 빵 16분의 3 16분의 1인데 요거 노멀라이즈 해야 되죠. 노멀라이즈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돼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로봇이 있을 수 있는 위치가 이렇게 있었고, 맨 처음에 첫 번째 스텝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확률 분포는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메저먼트가 하나 들어왔어요. 플러스 1이라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 로봇의 이동에 대한 그런 랜덤한 게 없으면은 아마 플러스 1만큼 그대로 이동을 시키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 로봇이 한 칸 더 이동할 확률이 조금 존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로봇이 요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잠깐만, 요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1로 이동할 수도 있고,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 그렇게 얻어진 우리의 프리딕션. X2에 대해서 아직 메저먼트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 제어 입력만 넣었을 때 변화가 된 확률 분포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라이클리후드가 하나 들어와요. 4가 측정이 됐어요. 4가 측정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도 노이즈가 포함이 될 수 있어서 얘는 4 아니면은 5에 있었을 확률만 존재해요. 여기는 빵, 빵, 빵 이렇게 돼요. 이렇게 생겼어. 지금 실제로 4라는 관측이 들어오려면은 실제 로봇은 4 아니면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스텝에서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 분포는 프리딕션을 통해서 얻은 이 빨간색 분포일 거고, 라이클리후드는 얘가 될 거예요. 요거 두 개가 곱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얼마 나왔냐? 4분의 3, 4분의 1이래. 실제로 어떻게 나왔어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뭐 요렇게 나온 거죠. 요렇게 4분의 3, 4분의 1. 나머지는 다 0.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이 빨간색이랑 여기 초록색이랑 두 개를 곱했더니 여기는 어차피 0이잖아요. 여기는 요거랑 요거 곱하죠. 여기는 요거랑 요거 곱하죠. 그러니까 여기 딱 찍혀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의 프라이어 분포, 아이고 작게 쓰면 안되죠. 모든 정보를 종합했어요. 제어 입력도 넣고 실제로 측정된 것도 넣어서 지금 시점에서 포스테리어를 구하면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겠죠. 또 여기다가 제어 입력 더해서 프리딕션 하고 이제 센서 입력해서 커렉션 하고, 그렇게 해서 분산만 놓고 보자면은 지금 시점에서 요만 했다가 이제 한번 가면서 약간 벌어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근데 메저먼트가 업데이트하면서 다시 정확도가 높아져요. 근데 또 한 칸 움직이면서 정확도가 낮아졌다가 메저먼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정확도가 줄어요. 또 높아졌다 줄어들고 높아졌다 줄어들고, 프리딕션 커렉션, 프리딕션 커렉션, 그렇게 해 나가는 거죠. 요런 과정입니다. 다만 요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확률 분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요. 이거를 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을 그냥 그대로 갖다 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표를 가지고 그냥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을 하나하나 그냥 직접 다 기술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 버전인데 그거를 가우시안 버전으로 바꾸면은 칼만 필터가 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거 저번에 했던 거잖아요. 1D, 2D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이에요. 저번에 했던 거예요. 뭐 사실 베이지안 말을 안 썼지만 그거를 그냥 2D의 가우시안 버전으로 설명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거 넘어가도 돼요? 오늘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오늘 딱 이것만 하고 끝낼게. 칼만 필터 유도는 그렇다 치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가우시안 분포는, 여러분들 가우시안 분포는 굉장히 흥미로운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전체 그 랜덤 베리어블을 두 개로 쪼갤게요. 두 파트로 쪼갤게요. 이 벡터를 그냥 두 단계로 나눴어. 그러면은 이 전체의 확률, 내지는 이거는 사실 A랑 B에 대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잖아요. 얘가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이야. 얘가 가우시안 분포야. 지금 여기 평균이랑 코베리언스가 뭔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우시안이라 쳐요. 이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가우시안이면은, 잠시만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가우시안이면은 일단 마지널을 해도 가우시안이에요. 마지널이 뭐죠? 그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있으면은 뭐 어떤 하나에 대해서 다 날리면 되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 다 날려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더해버리면은 요 이제 남아있는 얘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잖아요. 그 우리 마지널라이즈라고 하는데, 마지널라이즈를 해도 가우시안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를 인티그레이션을 해도 가우시안이 나와요. 평균이랑 코베리언스가 바뀔 뿐이지 똑같이 가우시안으로 나와요. 다른 애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를 해도 가우시안이 나와요. 그리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도 가우시안이 나와요. 이거를 A 기분 B로 하나, B 기분 A로 하나, 어차피 둘 다 가우시안으로 나옵니다. 이게 가우시안 분포가 가지고 있는 되게 대표적인 성질 중에 하나예요. 가우시안은 가우시안끼리 곱하면 가우시안이 튀어나온다. 네, 노말 분포는 곱하고 뭐 인테그랄 하고 해봤자 어차피 계속 가우시안으로만 나와요. 그러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원래는 아까 이렇게 구했잖아. 그 뭐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을 직접 구했잖아요. 이렇게 표를 구해놓고 뭐 실제 빌리프에서 프리딕션 하고 라이클리후드 구하고 그래서 포스테리어 구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이면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그냥 독립적인 값으로 기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파이썬으로 할 때 그냥 벡터나 행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 다 구해 놓고 그거를 히트맵으로 그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뮤랑 시그마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만 해도 가능한 자리가 10자리라면은 그 10개짜리 벡터를 들고 다녀야 되고 만약에 가능한 자리가 뭐 10x10이야. 그러면 100칸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 100x100이야. 그럼 10,000개짜리를 만들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평균이랑 코베리언스만 기술하면은 모든 점에서의 확률이 다 계산이 가능해지잖아요. 그게 파라미터 모델을 사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효율적으로 기술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포스테리어도 가우시안이야? 그러면은 프리딕션을 해도 가우시안이 돼요. 우리는 전부 다 가우시안으로 가정할 거예요. 얘가 가우시안이고 노이즈도 가우시안, 요 메저먼트 노이즈도 가우시안이면은 프리딕션 해도 가우시안이고 라이클리후드도 가우시안, 그래서 포스테리어를 계산을 해도 가우시안이에요.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에 대한 관계만 새로 계산을 하면 돼요.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인테그랄 할 필요도 없고 전체 영역에서 다 곱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뮤랑 시그마만 새로 계산을 하면은 모든 확률 분포를 다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칼만 필터예요. 그게 칼만 필터고 그거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여기입니다. 마지널라이즈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뮤랑 시그마로 나타낼 건데 얘를 이렇게 두 단계로 쪼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뮤 벡터도 2단으로 쪼개요. 그 디멘션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코베리언스도 이렇게 블럭 매트릭스로 나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A의 코베리언스, 여기를 B의 코베리언스, 여기랑 여기를 이제 A랑 B 사이의 코베리언스가 되겠죠. 그렇게 적당히 디멘션을 맞춰서 할 거예요. 마지널라이즈 하면은 마지널라이즈 했을 때 걔는 뭐냐면은 그냥 요 부분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인트가 주어져 있을 때 조인트가 주어졌을 때 얘의 평균이랑 코베리언스는 그 부분만 뽑아오면 돼요. 마찬가지로 얘의 평균이랑 코베리언스는 그 부분만 뽑아오면 돼요. 당연히 이렇겠죠. 당연히 그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이거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인트가 주어졌고 이렇게 블럭으로 쪼개놨어요. A 기분 B 역시 가우시안 분포인데 얘의 평균이랑 얘의 코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내가 베이지안 인퍼런스를 좀 해봤다. 내가 베이지안 어프로치 이런 거 좀 해봤다.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 이거 딸딸 외워야 돼요. 딸딸. 뭐냐면 원래 A랑 B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의 프라이어 분포는 얘겠죠. 우리의 프라이어는 이거고 라이클리후드가 주어져서 우리가 포스테리어를 구하게 되면은 요런 컨디션의 프로바빌리티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곱해지는 게 라이클리후드가 곱해지겠죠.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어차피 다 가우시안인 애들이 착착 곱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어 분포가 포스테리어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아까 프라이어는 뭐였죠? 뮤 A랑 코베리언스 AA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쵸? 그게 어떻게 바뀌어 나가냐면은 여기 보세요. 뮤부터 보죠.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평균 있잖아요.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평균에 더해져요. 얼마만큼이 더해지냐면은 여기가 실제로 B라는 값으로 들어오면은 일단 그 B에서 B의 평균을 빼요. 이거 그냥 XB로 바꾸는 게 되겠다. XB 빼기 뮤B가 돼요. 그거를 일단 B의 코베리언스의 인버스를 구해요. 이거 뭐예요?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정규화할 때 데이터 정규화할 때 민맥스로 정규화를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평균으로 뺀 다음에 분산으로 나눠주면은 이거 표준 정규 분포 따르잖아요. 이거 스탠다다이즈라고 하나? 뭐 요걸로 정규화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B가 가지고 있는 XB가 가지고 있는 분포가 있었을 텐데 그거의 평균을 빼고 자기 자신의 코베리언스로 나눠주는 거예요. 인버스니까 그냥 나눈다 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값이에요. 뭐 어떻게 따지면은 0이랑 아이덴티티를 갖는 그런 가우시안 분포가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코베리언스 A, B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가지고 있던 코베리언스를 A로 변환을 해준다라는 의미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평균이 원래 가지고 있던 평균이랑 여기 새로 들어온 정보로 인해서 변경이 돼요. 바뀝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평균이랑 새로 들어온 값으로부터 이 평균이 수정이 돼요. 그 평균이 수정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새로 들어온 메저먼트를 적당히 스탠다드로 만든 다음에 이제 B를 A로 변환하기 위한 코베리언스를 곱해서 그만큼을 더해요. 이게 언제 사용이 될 거냐면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원래 주어진 상태에 대한 확률 분포의 중심은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 프라이어의 평균은 여기였어요. 그리고 라이클리후드의 평균이 1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포스테리어가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중심만 놓고 보면은 이게 여기 얘네 둘 사이에 웨이티드 썸으로 나와요. 여기 둘 사이를 적당히 움직일 거예요. 여기 둘 사이에 어떤 중간점으로 갈 건데 이게 빨간색에 되게 가까울 수도 있고 파란색에 되게 가까울 수도 있고 거기 사이에 어딘가가 되거든요. 요 점 구하는 식이 될 거예요. 요 점. 그 점 구하는 식을 실제로 어떻게 구한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구할 거다. 요거를 이용을 해서 계산이 된다. 네. 이거 오늘 설명하고 이따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하고 출발할게요. 또 여기 코베리언스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코베리언스도 한번 보죠.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코베리언스가 있고 요 정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전체의 코베리언스는 요거 빼기 이거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관측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산이 있고 관측이 됨으로써 줄어드는 양이 있어요. 그 줄어드는 양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얼마만큼 줄어요? B가 가지고 있던 코베리언스를 이렇게 A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네. 여기에서 했던 그런 뉘앙스로. 그래서 여기 B가 가지고 있는 코베리언스에다가 인버스를 취하고 B를 A로 변환을 하는 걸 앞뒤에다가 곱해주면은 요게 디멘션이 이제 코베리언스 디멘션이랑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빼면 됩니다. 빼면 돼요. 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강조를 했던 게 그거예요. 베리언스는 줄어들어요. 무조건 줄어들어요. 원래 얘가 가지고 있던 베리언스보다 요게 업데이트가 되면 이만큼이 무조건 줄어야 됩니다. 분산은 무조건 줄어들어요. 분산은 무조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거를 항상 몇 번 좀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뭐
프라이어가 가지고 있던 uncertainty 그리고 메저먼트가 가지고 있는 uncertainty가 있으면 두 개를 종합하면은 무조건 두 개보다 작아져야 된다. 두 개의 정보를 합치는데 분산이 더 커지면 안 되죠. 두 정보를 종합하면은 확률적으로 uncertainty가 줄어들어야 돼요. 분산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런 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요거 여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얘랑 얘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에 필요한 모든 파라미터는 여기에 주어진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식은 이렇게 돼요. 얘는 얘랑 웨이티드 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베리언스는 원래 베리언스에서 요만큼을 계산을 해서 뺄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 예고 요 두 가지 식을 가지고 뭘 계산을 하냐면은 칼만 필터를 어쩌고 저쩌고 막 유도를 해서 딱 요렇게 정리를 해요. 이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게 생겼어요. 맞아요. 되게 어렵게 생겼는데 칼만 필터를 뭐 프라이어 구하고 그러니까 프리딕션 해서 프라이어 구하고 라이클리후드 계산해서 포스테리어 구하고 그거 다시 업데이트 시켜서 또 프리딕션 커렉션 이거 반복하잖아요. 그거를 프로바빌리티 매스 펑션으로 계속 다 계산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그때 평균이랑 코베리언스만 계산을 새롭게 해주면 됩니다. 그거 계산하는 식을 다 요약을 하면 요거예요. 요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끝이에요.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요렇게 그냥 다 요약이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복잡하게 생겨서 문제지 사실은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칼만 필터라는 건 뭐라고 했냐면 칼만 필터는 베이지안 필터예요.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에서 했던 그 베이지안 필터인데 거기에다 추가를 하는 게 뭐였냐면은 전부 다 가우시안이야. 전부 다 가우시안 경우에 이 베이지안 필터는 칼만 필터가 돼. 여기에 뭐 리니어 모델이라는 어선션도 넣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좀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 틀은 베이지안 필터인데 여기에 가우시안 추가하고 리니어 모델 추가해서 식을 쫙 정리하면은 아까 나왔던 그 마지막 페이지로 정리가 딱 된다.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면은 아까 그 유튜브에서 보여드렸던 그 영상을 그냥 그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거를 3부작 4부작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일단 오늘 1부작은 여기서 마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